안녕하십니까. 세모인 에스크로 대표 정혜태입니다. 지금 이 언급할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제3세계 하여튼 후진국에 지금 투자를 한다면,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가장 그래도 가능성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? 우리나라 3대 교육국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1위가 중국, 2위가 그 다음에 미국, 그 다음에 3위가 베트남입니다.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베트남이요, 새로운 증권법을 개정을 했어요.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베트남은 증권법이라는 걸 개정을 했을까요? 베트남도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싶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. 외국인이 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? 그 나라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가지면 돼요. 다시 말해서 어떤 소유권을 제한하잖아요.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았어요. 지금도 많이 있죠. 내가 돈을 투자하는데 베트남 기업을 지분을 49%로 한정해버려요. 51%를 베트남 자국인이 갖겠죠. 그럼 이거 투자한 거예요, 안 한 거예요? 투자한 거라고 보기 힘들죠. 위험 부담은 51%를 가진 사람이 결국은 그 기업에 의결권을 갖는 거예요. 기업의 경영권을 가져요. 그러면 내가 49%로 제한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? 그 기업에 대해서는 내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. 그래서 지네들이 경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과실을 가져가는 거는 49%까지만 가져가게 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49%로 제한을 하더라도 어때요? 그 기업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배당에 대한 권한은 갖지만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하고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결정적으로 이런 제한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투자를 위축시킬까요? 활성화시킬까요? 당연히 위축시키겠죠. 그죠? 외국인 투자 지분 100% 인정할게. 그거 뭐예요? 니네들이 의사결정은 다 해라 이런 얘기죠. 그죠? 외국인들이 의사결정도 하고 배당도 가져갈 수 있어. 그거는 니네들 나라의 국내 투자나 해외 투자나 별 차이가 없게 개방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. 기업들 마음대로 사냥해 갈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. 외국인들이 지배할 수 있다는 개념도 되는 거예요.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중국이 만약에 이번 패권 전쟁에서 진다면 어떨까요? 완전 개방 시스템으로 할 것이다. 우리나라는 어때요? 완전 개방 시스템이죠.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몇 %인지 아시죠? 50%가 넘습니다. 그럼 이게 우리나라 회사인가요? 우리나라 회사예요. 아직까지. 왜냐하면 그들이 다 분산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네들 투자한 금액이 10% 20% 이런 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국가가 기업의 지배권 행사에 관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분산이 한 사람 한 주주죠. 한 주주가 그렇게 10% 이상 엄청난 지분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순환 출자 방식이라는 이런 방식에 의해 가지고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 베트남 증권법의 시사점은 뭐냐면 개론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개방 시스템으로 가겠다. 외국인 투자 많이 해다오. 그러면은 완전 개방으로 갔을 경우에 기업들을 사냥하는 이런 핫머니들이 들어와서 베트남 좋은 기업들을 외국인들이 다 사냥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. 왜 그러냐면은 베트남은 어때요? 지금 자본력이 취약하죠. 기업들이 가지고 있어 봐야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겠어요.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해외에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. 그렇다 보니까 국가가 그렇게 부자 나라가 아니에요. 그리고 기업들도 그렇게 돈을 많이 자본을 축적한 기업들이 없어요. 그러면 성장하고 있을 때 싼 가격으로 외국인들이 헌팅할 수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분 지배권에 대한 것을 개혁을 하지만 증권법이라는 걸 개혁을 통해 가지고 또 반대로 설립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증권사, 자산운용사의 어떤 그런 설립 요건을 강화를 하게 되고, 그죠? 이런 시장 진입 요건들도 여러 가지, 예전에는 주제가 한 두세 가지였다면 지금은 한 서너 가지로 늘리는. 하나는 어때요? 개방을 하면서 하나는 구체적으로 요건을 강화시켜가지고 투자를 증권법 같은 걸 개정해가지고, 그죠? 금융감독기관, 증권관리 감독기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통제를 하고자 하는, 국가가 통제를 한다는 거죠, 그죠? 그런 식의 방식을 쓴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거를 강화를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, 또 어떤 거를 얼마나 개방을 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